노무현 대통령 때죠. 청남대 개방하고 그렇죠. 거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그렇죠. 많이 갔죠. 청와대는 그거 이유가 아닐 겁니다. 국제적으로 아마 이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그렇죠. 정치 1번지가 아니라 글로벌 1번지가 될 수도 있는 아하, 오히려, 그런 네. 희망,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우선 먼저 당선 축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재보선 참 힘들게 치르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있으니까 당선 소감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처음 치르는 선거여서 3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지냈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하면서 정권 교체 또 이제 종로의 지역에는 또 특수한 종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변화 발전에 대한 종로 구민들의 염원 그리고 특히 저에게는 이제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러한 염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러한 그 유권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으로 인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를 믿고 맡겨주신 종로 구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물론 말씀드려야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종로가 이제 선거구에 출마하셨는데 실제 종로에 어떤 연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고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태어나기는 이제 저희 그 선친께서 군에 근무하시면서 진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태어나고 몇 달 후에 처음 서울 올라와서 거주한 것이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그 문간방에서 그러세요? 아주 추운 겨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서 다 그 월남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본적을 정한 곳이 종로구 내제동 1번지였습니다. 본적이 종로구군요. 네, 또. 그래서 네. 결혼해서 이제 분가하기 전까지는 항상 저희들 뭐 본적 난 적을 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적 종로구 내제동 1번지.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가족 그 등록부에 등록 기준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제동 1번지는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종로에서도 제가 여러 해 살았고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 애들은 애가 넷입니다만은 다 초중고등학교에 일부씩은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렇군요. 뭐 고등학교를 뭐 화동에 있는 지금 정덕도서관 자리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다니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네. 뭐 감사원도 역시 종로에 있고 그렇죠, 제가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헌법재판소 역시 종로에 있는 기관이어서 이 종로와는 뭐 나름대로는 뭐 인연이 그렇죠. 많이 있는 곳이죠. 뭐 종로 토박이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때 사실은 종로가 그동안에 뭐 지난 한 3번 연거푸 이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바람에 상당히 쉽지 않은 곳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다시 탈환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종로에서 다시 그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게 된 이유,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그 종로 구민들께서 지난 한 10년 동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구청장도 배출했을 때 그 10여 년 동안의 어떤 삶의 질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민주당이 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종로 구민들의 마음이 뭐 저는 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망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기저 효과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여튼 그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정치를 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선함이 있을 것 같다는 나이는 제가 좀 많은 편이지만 아닙니다.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원장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기계 그리고 그 청년망 꼿꼿함 이런 걸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치권에도 좀 그런 그 어떤 그 원칙과 강직함과 또 깨끗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선을 출마하셨는데 그래서 대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시고 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컸을 텐데 근데 그에 곧바로 이 총선에 출마하시고 종로에 출마하시게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제가 그 대선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당시 저희 판단에서는 이제 그 현 정부죠.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어떤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향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건국이 위한 70여 년 이렇게 쌓아왔던 이 대한민국의 방향 자체가 좀 잘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많은 그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내 한번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고요. 네, 네. 물론 제가 이제 경선을 완주하지 네. 못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선에서 이제 최종 선정된 윤석열 후보를 네. 지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라는 곳이 사실은 좀 특수한 지역이죠. 네, 그렇죠. 종로라는 뭐 소위 정치 1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적인 어떤 정치 그 방향을 그 뭐 가름한다 그럴까요? 방향을 방향을 지시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에서는 이 큰 틀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그러한 그 목표에 네. 가장 적합한 후보 그리고 네.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윤석열 후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라는 고려를 해서 저를 전략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네. 정권 교체라는 큰 틀을 위해서 네. 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큰 틀의 일부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당의 명령에 네, 따라서 정권 교체를 위해 종로에 출마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평생 이제 거의 판사로 살아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을 지내시고 해서 공직자였는데 이 정치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분이 공직자였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변신해 보시니까 좀 공직자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사는 게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우선 뭐 처음 아마 공직에 있다가 저처럼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그래서 뛰어든 저희도 경우는 처음이죠. 사실 네. 윤석열 당선인도 뭐 저보다 몇 달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그래도 거긴 몇 달 먼저 나오셨으니까. 네네. 제가 이제 나올 때 많은 고민도 있었고 나온 네. 다음에 사실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이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어색하다. 네. 너 옛날에 네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 네. 적응 외에도 그 정치라는 속성 자체가 제가 해온 일이 이제 법관으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과거에 이제 그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 위치에서 보고 이게 시비를 가리는 네. 그러한 것이 제가 이제 했던 일인데 정치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을 가지고서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 일을 논하고 또 그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앞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더구나 종로 1번지인 종로에서 되셨으니까 주변에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런 역할 좀 해달라, 저런 역할 좀 해달라. 그리고 단순히 일개 지역구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는 더 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종로 구민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로 구민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종로 네. 구민들이 마음을 얻어야지 그렇죠. 유권자의 마음을 네. 얻는 게 중요하고요. 저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뭐 의정 활동을 좀 잘하는 네. 국회의원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종로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항상 네. 국민들이 갖는 기대가 네. 일반 국회의원하고 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상이 더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네. 그런 새로운 변화의 어떤 물꼬를 트는 어떤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변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말 어떤 정파에 휩쓸리지 않는 네.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네. 그것을 또 여러 그 동료 의원들과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역할. 그다음에 네. 또 아무래도 그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당분간은 아주 여소야대의 그런 네. 그 환경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책과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네. 그런 전국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감사원장 때 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바른 길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길, 할 말을 하는 길 이거를 아마 찾아가시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박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뭐 지금 뭐 다들 뭐 하루하루 1분 1초 뭐 다 관심들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윤 당선인하고 보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세요. 물론 네네. 이제 4년 선배이신데 그래서 윤 당선인하고 평소에 굉장히 친했나 아니면 잘 알았나 뭔가 인연이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뭐 인연은 있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나 그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는 게 네. 4년 차이니까 그쵸. 제가 졸업한 맞아. 이후에 이제 그 네. 입학을 하셔서 네. 윤 당선인하고 직접 만날 일은 없었고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난 거는 윤 당선인이 총장 임명 받고 나서 네. 제가 이제 감사원장이 있을 때 이제 네. 인사차 예방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그렇군요.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접촉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그렇죠. 그 후에 많이 하셨겠죠. 근데 윤 당선인하고 만나 보시니까 뭔가 케미가 맞는다. 뭔가 잘 나랑 뭔가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우선은 뭐 그 과거의 어떤 정치에 물들었다는 표현 좀 정치인들한테 네. 죄송한데 하여튼 네. 거기에 이제 그 좀 물들지 않은 네. 그러한 점이 그러한 신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뭐 공통점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윤 당선인의 강점은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친화력. 굉장히 네. 친화력이 좋고 네. 그다음에 그 뭔가 하나 결정을 하면은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이번에 네.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네. 그걸 보시면 저 사람은 말한 건 좀 과감하게 네, 약속은 지킨다. 지키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아마 국민들이 받으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구 정권이 좀 이게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됐으면 하는데 조금 실망감도 있었을 텐데 이 왜 그렇다고 보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혼자 그냥 상상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집권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선인의 입장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아쉽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없으셔서 네. 이게 그것도 지금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5년을 국민들이 위임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최대한 하여튼 뭐 협조를 하고 네. 그 앞으로의 5년이 향후 5년이 네. 이제 남은 그 기간 뭐 한 달여보다는 향후 네. 5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에게는 네. 그 국정 운영이 국민들이 이제 이제 권력을 맡긴 그 새 정부가 이제 원활히 네. 국민의 뜻에 맞게 그 정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법적인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뭐 법조인으로서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그렇죠.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땐 발휘해줘야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요즘 사람들한테 핫한 이슈가 역시 청와대 네. 폐지하고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데 용산으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제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 1번지였는데 우리는 뭐 2번지가 되나? 그런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청와대가 나가면 그 일대 개발될 수 있고 뭔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로는 사실은 저한테 지금 연락 주시는 분은 아쉬움을 연락 주시는 분들이 뭐 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같이 했던 대통령이 빠져나간다니까. 대통령이 떠나면은 우리 종로의 어떤 자존심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그동안 그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면서 네. 종로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종로구민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 뭐 시위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주거 생활 네. 이런데 여러 가지 불편도 많으셨을 겁니다. 규제도 알게 모르게 규제도 그렇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종로 구민들이 삶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라는 네. 것은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죠. 청남대 개방하고 그렇죠. 거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그렇죠. 많이 갔죠. 청와대는 그거 유가 아닐 겁니다. 국제적으로 아마 이게 아.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그렇죠. 대통령 박물관, 그럼요. 기념관, 그러면 뭐 이제 정치 공원. 1번지가 아니라 글로벌 1번지가 될 수도 있는 아하, 오히려. 그런 네. 희망,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서촌에서 네. 청와대 경복궁 그다음에 북촌, 그렇죠. 다 그리고 이어지죠, 이제. 창덕궁, 종묘 이어지는 그렇죠. 그 문화예술 어떤 벨트가 관광단지. 생기겠는데요. 예. 그거는 아주 굉장히 큰 종로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랜드 플랜이 좀 서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은 네. 종로가 여러 가지 지금 상권이 죽어 있는 게 사람이 모이질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사람이 공동화돼 있어요, 모이면은, 가운데가. 사람이 모이면 이제 종로 상권도 살아나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수학여행 1번 그렇죠. 수학여행 와서 그걸 다 보는. 제 1호 선호하는 데가 청와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엄청 찾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때 경복궁이 있고 네. 그 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살았던 곳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정말 다 둘러볼 수 있는 정말 유명 관광지가 되겠네요. 청남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몇 년 스토리인데 거기는 지금 그렇죠. 70년의 스토리가 있는 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전에 역사도 물론 남아 있지만은 굉장히 하여튼 종로의 발전에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왜 하필 용산이냐, 광화문이라고 했으면 그 정부 청사로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 용산 때문에 지금 야당은 뭐 반대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이 용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광화문이 좀 아쉽긴 한데. 광화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종로 안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런데. 근데 용산으로 간다는 건 이제 대통령 이 집무 공간이 이제 종로로 그렇죠. 떠난다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용산의 여러 가지 지금 입지에 관한 이유,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기자회견 때 상세히 다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제가 뭐 덧붙여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제 국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뭐 비서진과도 소통하겠다. 그리고 이런 옮겼을 때 처음에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이제 사무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변화로 이어지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지금 찬반 논쟁이 생기면서 이게 잘못하면 자칫 지방선거 때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막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갈 거다, 그다음에 뭐 교통 통제, 그다음에 뭐 방공망까지 강화될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당선인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인 규제나 뭐 이런 건 없을 거다고 규제 없다. 말씀하셨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윤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종로 구민들이 아쉬운 사람이 많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앞으로의 이 청와대 이전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제 청와대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당선인 본인은 거기 집무를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청와대 함께 해주신 종로 구민들 고맙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조치,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적절한 조치를 뭐 하겠다라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